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뉴스가 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진보는 진보의 입장만, 보수는 보수의 입장만 전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 개의 소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삶과 역사의 관점을 나누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메르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러한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우리 한국 전체를 얼어붙게 한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5월 4일 첫 환자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달 안에 총 10조 원의 재정적 손실을 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덕분에 성완종 리스트와 극심한 가뭄 얘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메르스 얘기는 시청자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일상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한 사건이 어떻게 나라와 백성 전체를 얼어붙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2달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극명하게 드러난 불신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심리적 패닉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58일간의 확정 환자가 17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죽은 사람이 하루에 0.5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죽은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연로하시고 다른 병을 앓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은 교통사고로 하루에 16.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로는 39.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메르스보다 80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자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8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메르스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요동을 쳤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나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교통사고로 죽든 자살로 죽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만 되어도 사람들이 패닉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명한 이기주의와 불신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백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도 하나가 되어서 역사의 어려움을 넘어선 것이 5,000년, 반만년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적이 일찍이 없는데 왜 한국의 GNP는 올라갔는데 점점 한국 사회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감염자가 사우디 방문한 것을 감추었습니다. 8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슈퍼 감염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저희가 진료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건국대 바이러스 전파자도 그것을 숨겼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환자도 그것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여기에도 이기와 불신을 보여주고 있죠. 근거 없는,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조금만 사람들이 의심하면은 그냥 격리시켜버리는 그러한 그 불합리한 처리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회를 위해서 나를 좀 절제해주는 이 자신의 거동이나 활동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이러한 그 이기와 불신이
이 메르스 사건 전체에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격리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출장 가고 골프 가고 심지어 강의 가고 대중 목욕탕에 가고 대중교통편을 이용을 했습니다. 매일 이탈 신고가 25건을 넘었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히려 어이없게 그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섬기는 의료진과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사회적 왕따를 받았고 메르스 사태가 끝난 후에까지도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근거 없는 이기주의와 불신이 계속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정말 휘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기주의는 당국의 처리 모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외국인 여행자가 제주도로 왔습니다. 열이 오르니까 메르스인가 싶어서 메르스 핫라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통화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30분이 기다려서 통화된 그 통화에서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입국할 때 입국 주소를 경기도로 적었기 때문에 경기도 핫라인으로 전화하라는 30분을 기다려서 통화된 핫라인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 그 핫라인은 더 이상 핫라인이 될 수가 없죠. 이러한 사회적인 미성숙이 그냥 미성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로 끝났습니다. 10조 원 이상이 손해를 봤습니다. 정부 발표에 보다 소셜 미디어에 더 의뢰하는 사회적인 신뢰 파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유커라고 하죠. 유커가 2013년에 612만 명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10% 줄면은 삼성증권에 보고에 하면 1조 5천억 원의 소비 위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커들이 발을 닦아놨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있지만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계 사람들에게 그 자리 대기하는 자리, 거기에 발령받으면 빨리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동안 기다리는 자리로 실제로 일이 발생했을 때 전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 파벌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청문회를 구성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그 이기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메르스 사건이었습니다. 이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 병도 아니고요. 무슨 질병에 의한 재난도 아니고요. 뚜렷이 나타난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불신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나밖에는 나를 지킬 사람이 없는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 아쉬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서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만 하다 끝났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아니, 병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위축되었는데 누구 잘못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그 사건이 그렇게 된 어떤 시스템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서로 간에 탓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국민과 정부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 의료기관과 사람들 사이에 불신만 가증시킨 채 그저 메르스 사건은 지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성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 함께 열고 나누는 담론을 형성하는 그러한 일이 분위기가 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저 누가 잘못이냐 하는 속죄양 만들기보다는 개인과 단체의
덮어씌우기보다는 정직한 나눔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 두 번째, 책임 전가보다는 진실 규명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써야 된다.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이 있지만은 그 개인이나 단체의 밑을 파보면 사회적인 부실함과 사회적인 비책임성이 거기에 있다. 또 그래서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중에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해주는 이런 정직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왜 나만 당해야 돼? 억울해. 잘못했지만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덮어쓰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속죄양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정리될 때가 되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민족의 반만년의 특징이 위기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근세에 들어왔어요. 3.1운동, 역사에 자랑할 만한 것이고요. 4.19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최근에 IMF를 이겨낸 것들, 이런 것은 정말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자랑스럽고 인류 역사에 남겨야 될 한민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것의 사람들이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DNA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그건 아주 분명하죠. 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그로 인한 극심한 불균형과 불평등, 한몫 잡은 사람은 뭐 새로운 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실했느냐 성실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급조된 경제 성장의 그 원인이 있죠. 뭐 그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그 부를 이제는 나만의 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로, 좀 더 나누어지는 부로 그렇게 전향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 메르스를 통해서 이제는 속죄양을 없애고 그 다음에 진실을 정직하게 규명할 수 있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새로워지는 이런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이겠습니까?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